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한국 사회를 달구었던 북한 어선 관련 조사가 이제는 종료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이 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발표했던 것과 상당한 사실이 유사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한 대로라면 2명이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 배는 한 번에 2명이 못 타고 떠나니까 결국 4명이 같이 타고 떠났고 그 2명은 모르고 왔다가 한국 측에 들어와서 알았을 것이다. 이게 제 예측이었는데 국방부 발표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 통신장비 예측대로 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건너오는 배들은 GPS를 다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맞고요. 그리고 옷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은 아무래도 나와서 자기가 한국 사회에 좀 폼나게 보이려고 갈아입고 왔다. 이거 역시 갈아입은 거 다 밝혀졌습니다. 물론 제가 북한 어선 발표에 관해서 청와대가 하는 해명에 대해서 이것이 숨기고 은폐 논란들이 있었죠. 그걸 제가 두둔하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군 부대는 항상 은폐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명 돌아간 어부들도 물론 며칠까지 남겨둬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찍 돌려보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번엔 난리가 난 것만큼 성숙해가지고 다음번에도 계속 어선들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큰 합의를 보고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어쩌면 올해 목선 귀순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선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플 많이 달았죠. 비추만 해도 막 100개가 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론 일부 의견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네가 뭘 아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제가 뭘 아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북한 어선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 이런 목선 진짜 많이 타봤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1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게 되면 100일 넘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저는 김일성대에 다니면서 제가 금수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방학 오게 되면 그때마다 2달씩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선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삭발이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이 오징어 잡이를 피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담담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선 타던 얘기들은 이미 수차례 글을 통해서 쓴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12월 31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이 있습니다. 목숨건 오징어 잡이 동해의 비극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자, 저는 어선을 타면서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배가 2번이나 제가 침몰해가지고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저희 4m짜리 목선은 뒤집혀지면 그냥 죽습니다. 자, 여름에는 오징어 잡이철이 제가 있을 때는 7월, 8월이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어부들이 나가는 절차를 놓고 보면 2시에 바다에 나갑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일일이 다 적고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 검사를 넘기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 넘겨가지고 배가 떠나면 4시쯤에 떠납니다. 그러면 배가 목선인데 제가 탔을 때 한 4m짜리거든요. 여기다가 그때는 지금은 엔진들 좀 높은 마력을 쓰는데 그때는 4마력짜리 모내는 기계, 여기 말하는 이항기의 엔진을 갖다 썼습니다. 이거 타고 5시간 털털털털 거리면서 바다에 나갑니다. 시속 한 4노트, 5노트 정도. 그렇게 나가게 되면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어장에 도착하는 것이 9시입니다. 이때부터 지금은 낚시를 가지고 막 잡습니다. 이 오징어 낚시라는 게 줄 하나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같은 낚시 한 20개 달리거든요. 이걸 하루 종일 온밤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 오징어가 탁 잡히면 끌어올리는데 한 5마리만 잡히게 되면 무거워서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줄이 엉키기 쉽기 때문에 보통 팔로 걸고 줄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 낚시 바늘이 원래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다 보면 낚시 바늘이 이렇게 탁탁 손에 깹니다. 그런데 오징어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탁 놓으면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온밤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풀고 그리고 오징어가 많이 걸리게 되면 살이 쫙 파고듭니다. 이 낚시가 피가 출출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밤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되게 되면 새벽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이때는 홀림 낚시라는 거 던져요. 홀림 낚시 던지면 이때 좀 큰 게 잡힙니다. 그리고 6시쯤에 어장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항구로 갑니다. 가게 되면 한 10시쯤 돼요. 이걸 다시 또 통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한 11시 됩니다. 이때 밥 먹고 바로 자는데 한 3시간쯤 잡니다. 3시간쯤 자고 다시 2시에 나와야 됩니다. 이 생활을 2달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싹발이라고 해가지고 피발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온밤 잡은 낚시는 누가 가지냐? 온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남이 배를 타기 때문에 이걸 싹벌이라고 하죠. 7대3 나눕니다. 그래서 선장이 70% 가지고 배 얻어탄 사람이 30% 가집니다. 동력성 큰 거 타게 되면 내가 온밤 잡은 낙지에 10마리 잡으면 2마리만 낼 거고 8마리는 배에다 내야 됩니다. 인심 좋은 선장을 알게 되면 6대4 내가 40% 가집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저는 배 2번 침몰해 봤다고 얘기했죠. 근데 한 번은 바다에 나가면 어부들은 휘바람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온밤 이렇게 하다 보면 졸리지 않기 위해서 휘바람도 부는데 귓쌈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소리나 했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쇳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아침에 들어오다가 한 번은 쫙 들어오는데 바람이 순간적으로 쫙 불고 지나갔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래서 그냥 갔죠. 가는데 한 20-30분 뒤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히 파도가 이쪽 치고 저쪽 치고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하다 보니까 키를 잘못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고를 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파도가 막 사방에서 치게 되면 방향타를 잘못 잡히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날 저희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야 내가 이거 옷을 벗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잘 알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일단 북쪽 바닷물은 저 오쪽구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되게 찹니다. 들어가자마자 내가 버텨야 되겠구나.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사실 그 물에서 1시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옷 입고 버텨도 1시간 어렵고요. 그리고 뭐 팬티만 입고 헤엄친다 그러면 30분이면 덜덜거려서 거기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단 빠졌는데 근데 바다에서 이 어부들은 물이 간다고 그러거든요. 물이 쫙 가게 되면 정말 빨리 갑니다. 큰 배에서 보게 되면 작은 목선은 그냥 강으로 쭉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선들은 물풍이라는 걸 찹니다. 보통 그 물풍은 그때 90년대는 한국에서 쌀 지원하게 되는 비닐 포장된 이렇게 쌀마대가 있었죠. 그걸 한 5개 이렇게 6개 해가지고 2m 정도 돛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닷물 밑에 잠깁니다. 그러면 천천히 갑니다. 그 물풍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무튼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순간에 이건 사람이 빠졌으니까 쭉쭉 없어지는데 막 파도가 물갈기 치니까 이게 뭐 옆에 사람 순간에 안 보이는 겁니다. 뒤집어진 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바닥 너무 미끄럽고 그리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니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죽었구나 하고 떠 있는데 마침 그때가 낙지잡이 나왔던 배들이 다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제가 한 20분쯤 지나서 지나가는 배를 하나 겨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 더 구했는데 한 명은 못 찾았습니다. 죽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녁에 합세해가지고 싹발이라는 게 그 일용직이니까 막 합세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그 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찾는 거 아닙니다. 몇 바퀴 돌다가 없으면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날바다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구조되고 저를 포함해서 1명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얼굴도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2000년 9월쯤 되는데 이 바다에 나갈 때 큰 배가 하나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다른 배들이 한 4, 50척씩 이렇게 뒤에 매달려 갑니다.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 어선이 경성에서 올 때 저 남쪽에 대화태 어장까지 어떻게 그 기름을 쓰면서 왔겠냐 하는데 그 바다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 큰 배 하나 나오게 되면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작은 목선들은 몇십 척이 매달려 옵니다. 그래서 어장에 오면 탁 풀어놓죠. 그러면 그 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잡다가 그리고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잡았다 그러면 모선에 가가지고 오징어를 넘기고 다시 기름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많이 갖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선 어부들도 오징어를 넘기고 그리고 뭐 기름을 받았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있을 때는 낚시로 잡았는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고 그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낚시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물을 탁 배 밑에 차고 쭉 물 흐름 따라 떠내려가면 거기 오징어가 잡힌답니다. 그리고 뭐 어민들은 낚시도 하는데 이건 다 자기가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근데 2000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큰 배에 따라서 가는데 저희 배가 제일 뒤에 매달려 있어요. 앞에 한 30척씩. 그래서 쫙 가는데 이 사람이 보통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보통 어장에 나갈 때는 다 잡니다. 큰 배에 끌려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죠. 그래서 이 어선에 3명 앉는데 앞에 1명, 가운데 1명, 뒤에 조타를 잡고 이렇게 앉아서 꺼벌꺼벌 이렇게 조매갑니다. 조매가는데 그날 이 존 사람이 자다 보니까 키를 확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다가 순간에 팍 물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퉁 튕겨 나왔어요. 퉁 튕겨 정신 나가 보니까 배는 쑥 들어가서 쫙 끌려가고 3사람이 퉁 튕겨 나온 거죠. 근데 밤입니다. 저 앞에 배가 가는데 우린 새까만 이 날바다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함을 치죠.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다 잠에 가니까 못 듣는 거예요. 배에서 또 엔진 소리가 막 요란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한 1km 정도 가서 배가 왜 나가지 않을까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보니까 뒤에 배가 하나 잠긴 채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뒤에 있는 사람 어디 갔어? 찾아봐. 그래서 그 한 60척 되는 배가 탁 풀어놓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때는 타이타닉 같죠? 여기요 하면 여기요 하고 밤에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3명 다 그때 구조됐습니다. 저희 갖고 있던 공구, 그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큰 배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구조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한 번은 5시간 나가서 잡다 보면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렇게 해서 항구에서 5시간 나갔는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들어올 때는 10시간 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엔진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거슬러 가지고 넣어줘서 들어오는데 저희는 뭐 식량도 안 갖고 갔죠. 노를 저어가지고 하루 내껏 진짜 들어오고 쓰러졌습니다. 탈진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 젓고 들어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배를 타봤냐? 그 배 위에서 어떻게 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배 위에서 잡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단 위에 이렇게 보면 그물이 있었죠? 그 위에서 잡니다. 당번제로 또 교대로 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다 자게 되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때려눕히고 그물, 이게 비싼 거거든요. 공구 다 빼가지고 달아나는 경우들이 잦기 때문에 한 사람은 꼭 당번을 섭니다. 그래서 비닐방막 치워가지고 비가 오면 그 밑에 들어가서 다 잡니다. 일주일 어떻게 견디냐? 태풍 칠 때 어떻게 견디냐? 태풍 치게 되면 다 이게 그 무전기가 되기 때문에 모선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모선에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웬만한 파도는 그렇게 해서 버팁니다. 그리고 먹을 거는 모선에서 지원받고 또 장부 다 적어놓죠. 너 얼마 가져오고 얼마 가져갔으니까 얼마 차감한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잡이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어촌 마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 과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절반이 과부인데 지금은 거의 다 제가 알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제 옆집에서 저를 진짜 형님처럼 따르던 애도 죽었습니다. 나가서. 제가 알던 사람들 참 많이 죽었어요. 어촌 마을에는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이 또 나가서 잡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자들이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여성들도 많이 죽습니다. 죽으면 또 그만한 숫자가 도시에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잡이는 정말 돈이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어선들이 한 달 동안 일본 바다에서 35척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흐름이라는 것이 쭉 내려다 보면 북한에서 표류하게 되면 울릉도 지나서 쭉 남쪽으로 스시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본 연안탄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배는 아마 전체 침몰된 배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가라앉고 파괴되고 그리고 부패해서 몇 달 동안 표류해서 간 게 그 정도, 발견된 게 그 정도죠. 그럼 그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침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5척이면 그 해는 350척 이상이 침몰했다. 배당 3명씩 탄다 쳐도 해마다 1000명 넘게 죽어간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매년 몇 명씩 죽는 거 봐서는요. 1년에 1000명이면 제가 완 지도 한 20년 되니까 20년 동안 2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중해 비극이라고 하지만은 동해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태풍이 친 날이면 온 마을 여자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아무개 배가 들어왔어. 또 들어오면 아무개 배가 들어왔어. 못 들어온 집은 못 들어왔답대 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죽으면 죽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어요. 그냥 못 들어오면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됩니다. 저도 그때 엔진이 고장났을 때는 죽은 사람 처리돼가지고 내가 죽었어 하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바다에서도 몇 번 죽고 이렇게 죽을 뻔, 제가 살면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감옥도 한 7개 다녀보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죠. 바다에서 배도 2번 침몰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국 올 때까지는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이번 어선도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한국에서 귀순한 사람 놓고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막 떠드니까 제가 보기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을. 아무튼 저는 한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오징어를 잡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먼저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생명이 위협 없이 사는 사람으로서 아무튼 이번 들어온 어민들이 지금은 아마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 생활을 정착해가지고 저처럼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